자, 요거 우리 수동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물론 수동태를 이미 여러 번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동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수동태의 어떤 개념만을 시험에서 다루지 않고요. 수동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루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수동태의 형태라든지 뭐 그런 데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일단 수동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를 우리가 주어 동사 형태로 시작하는 능동태 문장에서 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주어로 가게 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보통 능동의 문장은요, 보통 누군가가 행위자, 주어가 어떤 행위를 능동적으로 해왔다라는 그 사실 중심의 말하기, 혹은 I state라고 해서 나는 뭘 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말을 하기, 일기 쓰기라든지 뭐 자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능동태로 많이 써요. 근데 주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쓰는 글쓰기는 대체로, 물론 수동태라고 하기도 하고, 대체로 뉴스 보도라든지 신문, 사설,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 그때 피해자는 있지만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쵸? 아니면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될 때, 사건이 중심이 돼야 될 때는 주어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주어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은 똑같이 동사를 갖다가 쓰면 얘가 갑자기 능동태 문장으로 쓰게 되면은 얘가 행위자가 되는 거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상황이나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진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비동사 PP 형태를 쓰면 이 PP는요, 동사를 과거분사화 시킨 거거든요. 과거분사는 형용사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수동적으로 당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당한 상태이다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by 플러스 요 주어였던, 능동태 문장에서는 주어였던 명사에 의해서. 이렇게. 자, 이게 수동태 문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면 그러면 피해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피해자라면, 당한 사람이라면 목적어가 있어야만 일단 수동태가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는 목적어가 있는 경우구나. 목적어가 유무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있는 문장의 형식은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 구조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지는 이 3형식 문장의 수동태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4형식 문장의 수동태와,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 5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 그 이후에 자잘한 것들, 예외적이거나 자잘한 것들을 암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형식 문장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목적어에 내 이 손바닥을 계속 인식해가지고 얘가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펜만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없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해답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톡을 주세요. 우리 지훈이는 알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게 3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수동태 문장 하나가 존재하죠. 근데 4형식 문장은 목적어 2개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2개가 수동태가 존재한다. 그 5형식 문장은 목적어 하나니까 하나의 수동태가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by 플러스 요 행위자에다가 선생님이 괄호를 이렇게 쳐놨거든요. 행위자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자 생략 가능한 경우. 우리가 첫 번째,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아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몰라. 그러면 가해자 모른다고 말을 못해? 아니, 피해자는 있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니까 by somebody or someone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by somebody라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다.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당했겠지. 자기 스스로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자, 두 번째, 말하는 화자와 말을 알아듣는 청자 둘 다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잖아요. 그때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Russian. 예를 들어 Russian이라고 하는 이 말, 러시아어는 is 말하는 게 아니라 is spoken. 말의 진을 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By Russian people.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자, 러시아어는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말을 해지겠죠. 아니면 러시아어나 이런 많은 언어들이 b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짐을 당한다. 결국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른 동물들과 구분짓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 의해서 말해진다라고 언급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위자가 누가 봐도 일반인인 경우, 우리 사람인 일반인, 사람인 경우에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경우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수동태에서도요,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단순 수동태는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쓰지만 단순 시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제 부분에서도 단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진행 시제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 현진, 미진, 미래 진행. 진행 시제는 비동사 ing죠. 그리고 단순 시제는 그냥 비동사이죠. 우리가 비동사 pp 형태인데 시제를 그냥 단순 시제로 쓰면 우리 봐봐요. 수동태는 이미 비동사 pp 형태잖아. 근데 과거 시제의 수동태다. 그러면 이 비동사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was나 were로 바꿔주면 돼요. 앞에 주어에 따라서. 그죠? 단수면 was pp, 복수면 were pp. 현재면 am, are, is, pp.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미래면, 미래 시제의 수동태면 will 이라는 조동사를 썼으니까 뒤에는 전부 다 MRIG 상관없이 be, p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니까 비동사 pp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비동사 pp에다가 플러스 비동사 ing를 갖다가 써주는 거죠. 그럼 더하기 비동사 be의 ing, being, pp. 근데 이것도 과거 진행이다. 그러면 이 비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was나 were 써주면 was being pp, were being pp 이런 식으로 과거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되고 또 여기 am being pp라든지 is being pp, are being pp 하면 이거는 현재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거고 will be being pp 이거는 진행 시제인데 미래 시제의 미래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료 시제는요 have pp 형태잖아요. have pp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뭐 지금 현재까지 와서 보니까 어떤 경험을 몇 번 해봤더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 완료됐더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더라. 근데 이것도 have pp하고 비동사 pp 형태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have pp라는 시제와 비동사 pp 형태가 만나니까 더해지니까 have 비동사의 pp 형태, been pp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과거 시제는 have를 had been pp 형태로 바꾸면 되고 미래 시제는 will have been pp 형태가 되면 미래 완료 시제의 수동태가 된다. 시제 관련된 것과 그 형식 관련된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의 기본적인 어떤 틀, 이걸 갖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적어를 주어로 가게 되면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비동사 pp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주어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by 플러스 행위자, 목적격 형태로 써준다. 그렇죠? 자, 근데 수동태는 우리가 3형식 문장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자동사. 우리 자동사라고 하는 게 1,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요. 3형식부터는요, 3, 4, 5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타동사라고 하거든요. 행위나 동작인데 남에게 영향을 주는 동작이다. 스스로 자자는 남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목적어가 없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근데 타동사는 목적어, 대상에게 영향을 주니까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사 happen, 그냥 무언가가 폼 일어났다. 갑자기 없는 데서 생겨났다. 그걸로 끝이죠. 그리고 come, 오다, 가다, 뭐 도착하다, 출발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스스로 하고 마는 것들이고요.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이거는 2형식 문장인데 2형식 문장은 대체로 주격 보어를 동반하지 목적어는 없다. 그래서 he seems happy. 그는 행복해 보인다. 라는 형용사 보어는 있지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물론 감각동사 중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라고 할 때, 선생님 동사 뒤에 여기 명사가 와 있는데 이 명사가 주어로 가면 수동태 be, became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역할이 뭔데요? 그가 뭐가 됐는지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사가 왔다고 쳐도 얘는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타동사이지만 소유나 상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 얘네들은 분명히 목적어가 존재해요. 근데 수동태로 쓰면 어색한 아이들이야. 자, 볼까요? have,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baby. baby라고 합시다. 나는 아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기의 입장에서는 한 아기가 was had, 아이고 is had 가지고 있음을 당하나요? 나에 의해서? 자, 이런 문장 되게 어색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왜 have라고 하는 게 지금 먹다라는 의미면은 먹힌다라는 뜻인데 아기가 지금 아기를 먹는다 이상한데 어쨌든 요거는 먹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소유의 상태. 그리고 belong to, 내 소유, belong to,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resemble, 이미 내 거야. 그리고 resemble은 닮다, 누군가를 닮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he resembles his father 이라고 하면 그가 그의 아빠를 닮은 상태인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닮아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become도 되다, cost는 어떤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다 뭐 이런 것도 얼마의 비용이 들다는 뜻이에요. 비용이 들다. 뭐 it cost
$300. 그것은 300불짜리의 비용이 들다. 비용이 300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그 상태야. 얘는 300불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를 쓸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미를 따져봐서 목적어가 있어도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작이 아니라면 수동태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목적격,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아까 언급했었죠. 목적격이 일반인이거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거나 필요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 자, 그리고 수동태의 부정문은요. 일단 비동사 pp에서 본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럼 비동사의 룰을 따라주면 된다. 부정문 만드는 거는 비동사 뒤에 not을 갖다 붙이고 의문문 만드는 거는 주어랑 비동사만 바꿔주면 된다. Money is needed. money는 요구되느냐. 뭐 하도록? pay off. 그 빚을 다 갚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요구되어지느냐. 할 때 비동사하고 주어의 위치만 바꿔줘. 뒤에 PP 형태는 남아있고. 자, 그 다음. 이 수동태가 조동사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수동태. 그러면 제니가 가져올 거야. 데리고 올 거야. 친구를 하나. 어디로? To the concert장으로. 그때 요 친구에 해당하는 제니가 데려올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주어로 나가게 된다면 bring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비동사 PP 형태로 바뀌지만 시제는 여전히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will be brought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사 구. 우리가 구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의 덩어리예요. 예를 들면은 look 이라는 거는 보이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look at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덩어리가 젖으면 이게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look at은 쳐다보다, 누군가를. 그리고 look for 라고 하면 look은 보이다인데 for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찾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쳐다보다, 찾다. 근데 여기서 더 긴 건 어때요? take care of 누군가를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그 nurse가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 구예요. 덩어리라는 얘기가. 이 구는 chunk.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묶음. 그러면 얘가 동사고 him. 누구를 돌보느냐?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주어가 되면 지금 목적격 자리에서 주어로 갔으니까 주격으로 바뀐 거예요. he. 그리고 이 take care of 전체가 PP 형태로 바뀌는데 그 앞에 있는 take만 taken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앞에는 비동사 PP 형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시제가 어때요? 원래 took care of 였으니까 was 비동사의 과거 시제로 썼으면 시제까지도 과거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he was taking care of까지가 수동태 문장인데 그러면 by 플러스 행위자는 어디? 문장 맨 뒤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taken care of라고 하는 전치사와 by라는 전치사가 맞물려 있어도 어색해하면 안 돼. 왜? 얘는 전치사가 아니라 요 taken care of까지 동사기 때문에 이걸 전치사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동사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look at 누군가를 꼭 집어서 이 at은 지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꼭 집어서 보다. laugh는 그냥 혼자 웃는 거야. 흐흐흐흐. 근데 at은 누군가를 꼭 집어서 웃는 거니까 비웃다야. 그냥 웃는 게 아니야.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look after는요. 뒤에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기의 뒤에서 사과머리 하고 있는 요 아기 있잖아요. 얘가 지금 막 이렇게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어. 하하, 하하하. 근데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어휴 넘어지면 우리 새끼 내 새끼 넘어지면 어떡해 하면서 뒤에서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뚱뒤뚱 할 때 look after 뒤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때 잡아주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 돌보고 있는 행위인 거지. 자, take care of 돌보다 look after 또 똑같은 뜻이에요. 자, make fun of는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놀리다. pay for 무언가에 대한 돈을 지불하다. put off는 저 멀리 옆에다 미루다 연기하다. look up to는 위쪽으로 존경하듯이 바라보다. 추앙하다. look down on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얕보는 거죠. give up 포기하는 거.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turn down이면 누군가의 제안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안 한다. 거절하는 거. bring up 무언가를 양육하다, 기르다, 끌어올리다, 쑥쑥쑥 자라게 하다. 자, 이런 동사구 표현을 알아야만 이게 비동사 PP 형태의 수동태가 됐을 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구 표현을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by라고 하는 행위자를 나타낼 때 by 플러스 행위자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예요? 자, the highway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는 was covered, 덮여 있다. 뭐로? 눈으로. 자, 여기다가 만약에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고지고대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by snow. 그럼 이런 경우는 자, 눈이라고 하는 애가 주체가 돼서 행위자가 돼서 이 고속도로를 덮친 거야. 그러면 눈이 내릴 때 의도를 갖고 야, 저기 지나가는 저 고속도로 있잖아. 저 고속도로 우리가 덮어버리자. 자, 절로 공격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여기를 막 덮은 거야. 얘네가 행위자가 돼서. 아니에요. 행위자가 아니라 이 with는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우러져 있는 상황인데 이 고속도로가 그냥 여기 있었을 뿐이고 눈은 그냥 계속해서 내렸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함께 그냥 어우러져서 함께 덮여져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이럴 때 by를 쓰는 건 너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자, 수동태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결정은 했지만 때에 따라서 with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구만. 자, 그리고 the bathtub 이 욕조는요 is filled 가득 채워졌어요. 물로. 물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물로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my mom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 물 누가 채웠냐? 엄마가 채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행위자를 쓰고 싶으면 by 다음에 행위자를 또 써도 된다. 자, 그리고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자, 전부 다 그가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 근데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의 호칭이라든지 그의 이름, 명성 이런 것들이 뒤에 왔을 때는 그는 알려져 있는데 지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서 알려진 거야. 뭐로? 인기 있는 famous 코미디언으로 한국에서는. 그리고 for 다음에는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주로 동사 ing 형태의 동명사가 와요. 왜? 그 레스토랑이 알려져 있는데 for 뭐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거야? 업적, 행위나 업적에 대해서. 그것에 그 레스토랑에 맛있는 메탈이 아니라 meal, 식사로 알려져 있다. 못하네요, 선생님이. 자, 근데 요게 또 다른 전치사를 쓰기도 하죠. He is known to를 쓰기도 합니다. known to the public. public이라고 하는 건 대중이라는 뜻인데 그는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대중에게. 자, 그래서 이때 to를 쓰는, be known 다음에 to를 쓰는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뒤에 대상을 나타낼 때. for는 업적을 나타낼 때. 자,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be known 다음에는 as, for, to가 다 쓰일 수 있는데 이때 as는 그 사람이 뭐로서 알려져 있는지 그 사람의 호칭이나 뭐 이름, 별칭, 애칭 이런 것들이고 for는요 업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뭐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to는 대상, 누구에게 알려져 있는지. 자, 이런 게 다 다르게 쓰인다는 거지. 자, 그 다음 Mr. Lee's capability Mr. B의 능력은요 was well 아휴, 이게 오타가 많지. known to many people. 자, 여기 밑에 있었네요.
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다. known이에요, known 요거. 근데 요건 대상 누구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건 at은 지점,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라움을 당했어. 그 소식에. 그쵸? 우리가 만족스러움은 우리를 함께 있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잘 어울리지만 갑자기 그 정막을 깨고 뭔가 날카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지점이 나왔을 때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에 놀란다라고 해서 at을 넣습니다. 자, I was satisfied. 나는 만족스러웠다. 뭐와 함께? 버스 투어와 함께. 그렇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함께 만족스러운 거고 어떤 지점에 놀라거나 당황한 거예요. 자, our team, 우리의 팀은 be made up. 자, be made of하고 be made up of, be made from. 요게 세 가지가 비슷한데, 자, 볼게요. be made up of는요, 무언가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compose of예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근데 be made는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인데 뭐로부터? 우리가 재료나 성분을 이야기할 때 be made of나 from을 갖다가 쓰는데 이 of는요 약간 동격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from은 먼 곳에서부터 온 거예요. 약간 거리가 먼 거고 of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동상은 serve, 은으로 만들어진다. 재료가 은인데 은 자체 그대로가 쓰였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 속성이 변하지 않은 거. 근데 와인은 어때요?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다. 와인과 포도는 같은 성분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뭐 알코올이 들어간 거니까 숙성되고 상태가 많이 변했겠지. 근데 그레이프는 과일이니까 과일에 띄고 있는 그 뭐 산성이든 뭔가 뭐 비타민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숙성이 되면서 알코올 성분과 함께 다른 음료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from 아주 멀리 떨어진 상태죠. 재료 성분이 변해버린 거. 자, 이런 식으로 by 이외의 전치사 사용하는 경우도 다 암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학년부터는 진행형과 완료형, 뭐 4, 5 형식의 문장의 수동태 이런 것들까지도 나와요. 자, 근데 학교 프린트에서는 어디까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보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학년은 어디까지 알면 좋은가? 물론 내가 봤을 때는 여기 4, 5 형식 문장의 수동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나눠서 갈게요. 지금 색깔이 지금 여기 3개면 3학년 거고 여기 아직 2개면 2학년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한 2학년 정도의 내용까지만 하고 끊어서 가겠습니다.